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제3장. 우리 집은 시립도서관 부지 안에 있다. 본관에 인접한 2층의 하얀식 서양식 별관은 거의 궁전시대의 무도회장이나 다이쇼기의 건물 같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 건물은 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주자가 멋대로 개수공사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물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그렇다게 들리겠지만 살고 있는 쪽에서 보자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할 뿐 특별할 건 하나도 없다. 할아버지는 노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집이라고 하시며 혼자서 맨션으로 옮겨버렸다. 노인에게 불편한 집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법이다. 별난 집에 살고 싶어하는 별난 치미는 아버지의 지병 같은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에게까지 증상이 옮겨져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자식에게는 아주 성가신 일이다. 어떤 인연으로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어머니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연고 때문이던가. 어느 쪽이든 이 집에 얽힌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본 적은 없다. 집과 도서관 사이의 간격은 제일 가까운 곳이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 2층 내 방에서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과장일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원래부터 효자였던 나는 오후 클럽 활동이 한가할 때 어머니를 돕곤 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이나 이용자가 많은 날에는 대출 카운터에서 책의 바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반납된 책을 수레에 쌓아 서가의 제자리에 꽂아 놓는 등 은하철도의 밤에 조반니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했다. 물론 일당은 받고 그 돈 대부분은 CD를 사는데 썼다. 나와 아키는 그 후에도 남녀 학급 의원으로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함께 있을 기회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이성으로 의식한 적은 없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아키의 매력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적당히 귀엽게 생긴 얼굴에 성격도 좋고 공부까지 잘하는 그녀의 팬은 우리 반 남자 중에서도 꽤 수가 많았다. 정작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질투와 반감을 사는 처지가 되었다. 가령 체육 시간에 농구나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의도적으로 내게 부딪혀오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녀석이 있다. 노골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악의는 충분히 전해진다. 처음 얼마간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단지 나를 싫어하는 녀석이 있다. 왠지 나는 미움을 사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마음에 걸렸던 이 문제는 한 사건에 의해 싱겁게 의문이 풀렸다. 2학기에 개최되는 학교 문화제에서 2학년은 각 학급마다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해야 한다. 회의 시간에 투표를 한 결과 여학생들의 몰표로 우리 반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게 되었다. 줄리엣 역은 대다수 여학생들의 추천에 의해서 아키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학급위원이 한다는 불분명에 따라 로미오 역은 내가 연기하기로 했다. 여학생들의 주도로 연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창가씬에서 줄리엣이 로미오, 어째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아버님께 등을 돌리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랑의 맹세를. 평소에도 성실한 아키가 더욱 진지해져서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여기장 선생이 보무 역으로 특별 출연해서 틀림없습니다. 처녀였던 제 12살에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원문 그대로 대사를 읊어대는 건 너무나 웃겨서 배꼽을 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줄리엣의 침실에서 두 사람이 아침을 맞으며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는구나 하면서 로미오가 중얼거리고 떠나는 장면에는 키스씬이 설정되어 있었다.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줄리엣,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로미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다가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키스를 한다. 너 히로세하고 너무 노닥거리지 마. 한 녀석이 내뱉는다. 공부 좀 한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말라고. 또 다른 녀석이 말했다. 뭐라고? 내 목소리가 고울 리 없었다. 시끄러워. 한 명이 돌연 내 배에 주먹을 날렸다. 단지 위협만 하려는 듯한 주먹이었고 나도 반사적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그걸로 만족했는지 어깨를 으쓱대며 발길을 돌려 사라져간다. 나는 굴욕감보다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정체 모를 불안감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알칼리성이 반응한 붉은 페놀풀탈레인이 용액에 산성 용액을 적당량 더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수용액은 투명해진다. 그런 식으로 의문점들이 사라지고 세계가 청명해졌다. 뜻하지 않게 주어진 해답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겨보았다. 저 녀석들 나를 질투하고 있었군. 언제나 아키와 함께 있으니 적듯이 하고 있었던 거야. 정작 당사자인 아키에게는 고등학생 연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은 물론 없었다. 단지 옆자리 여자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을 뿐이다. 여하튼 상대는 배구를 하는 키가 큰 꽃미남이라고 한다. 쳇, 우스군. 남자라면 검도 정도는 해야지.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 무렵 아키는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가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나도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어서 대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다.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한 남자와 여자들이 엽서를 보내고 혀를 유난히 굴려 발음하는 진행자가 그 엽서를 선택해서 읽어주면 기뻐하는 뭐 그런 뻔한 내용이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청 엽서라는 것을 아키를 주인공으로 해서 썼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난 모르겠다. 그녀가 고등학생과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한 빈정거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키 때문에 당한 괴로움에 대한 분풀이라는 의미도 다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아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프로그램에서는 성탄 전야의 연인들을 위한 신청 특집이라는 심하게 닭살돋는 진행이 기획되고 있었다. 당연히 경쟁률은 여느 때보다 한층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엽서가 확실히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지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엽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디오네임 로미오씨로부터. 오늘은 AH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길고 차분한 아이입니다. 얼굴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보다 조금 허약한 듯한 느낌이고 성격은 밝으며 줄곧 학급 의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11월에 학교 문화제에서는 학급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줄리엣, 저는 로미오 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시작될 무렵 그녀의 몸 상태가 나빠져 학교를 자주 쉬게 되었습니다. 대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다른 여자아이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백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로는 독한 약 때문에 긴 머리는 모두 빠져버리고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야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있겠지요. 어쩌면 라디오로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제에서 줄리엣을 연기할 수 없었던 그녀를 위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투나잇을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거? 다음날 아키는 학교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어제 신청곡은 네 짓이지? 무슨 얘기야?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로미오라? 그리고 뭐? 백혈병이라고? 머리가 빠지고 옛날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앙상해졌다고? 잘도 그런 거짓말을 생각해내는구나. 처음에 확실하게 칭찬해줬잖아. 허약한 나우사카.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마츠모토, 나에 대해서 꾸며 쓰는 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서 실제로 중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농담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동정을 사는 건 정말 싫어. 나는 아키의 분별 있는 어조에 반발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가 화내는 것에는 호감이 갔다. 가슴속으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관통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아키에 대한 호감과 함께 처음으로 그녀를 이성으로 보고 있는 나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상쾌한 바람 같았다.